안녕하세요 여러분들, JHT 부동산 학교의 친절한 강사 지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이 리얼 에스테이트 시험을 본다면 필수적으로 이 정도는 꼭 알아야 한다 하는 문제들을 30문제 가져왔고요. 자, 바로 함께 보시죠. Number 1. Utility company obtains an easement in gross to run power lines over your property. As a result, your property would become a... 자,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시고요. 이거를 이제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 부동산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뭐 에디슨에서 사람이 나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릴레이션십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한테 여러분의 땅을 혹은 여러분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입장이고, 이 사람은 허가를 받는 입장이에요. 허가를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Dominant Tenament라고 하고요. 이 지금 퍼밋을 주는 사람, 와서 써도 돼 라고 허락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Servient Tena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Dominant Tenement, Servient Tenement 차이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퍼서 하시고 문제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풀어보세요. Which of the following is an encumbrance that affects the physical use of the real property? 자, encumbrance가 뭐였어요? 내 부동산에 걸려있는 어떤 부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encumbrance가 이제 리엔과 easement로 나뉘었었는데, 리엔 같은 경우는 돈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겨서 내 부동산에 걸려있는 부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컴 텍스를 안 냈다. 인컴 텍스를 안 내서 지금 내 집에 리엔이 걸려있다. 그러면 이제 돈과 관련된 부담이 리엔이 되는 거고, 이즈멘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옆집이 항상 내 부동산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어. 이런 타인이 나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저희가 이즈멘트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용, 즉 physical use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부동산을 physically 사용하는 이거 관련된 encumbrance를 저희가 뭐라고 지칭했습니까? easement라고 지칭을 했었죠. 세 번째, David sold his home and agreed to take back a note and trust deed as part of the purchase price. 자, 집을 팔았는데 바이어로부터 이 purchase price, 그러니까 돈과 함께 뭐를 받았냐면 노트와 트러스트 디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 돈에 대한 페이먼트에 대한 약속과 이 집 문서를 이제 받은 거죠. He wanted to have the note become due and payable if the property was resold. 그래서 이 집을 데이빗이 A한테 팔았어요. 이 A가 집을 되팔 경우 이 모든 론을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To accomplish this, which of the following clauses should be in the note or trust deed? 그러면 야, 너가 집을 팔 때 내가 줬던 론 전부 다 갚고 팔아.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 이 디드 증서에 어떤 클러스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alienation 클러스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alienation 클러스는 너가 집을 누군가한테 주거나 넘겨주거나 팔거나 이런 행위를 할 때 지금 걸려있는 모든 론을 되갚고 팔아야 돼. 이렇게 요거를 좀 약속시키는 거를 alienation clause라고 합니다. A buyer submits an offer to purchase a property and the seller accepts the offer. 그래서 오퍼를 넣었고 셀러가 오퍼를 받았어요. 근데 closing date을 바꿔서 알려줍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regarding this situation?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이어가 셀러한테 오퍼를 넣었어요. 네, 셀러가 오퍼를 받았는데 뭘 바꿨어? 클로징 데이트를 바꿨어. 그러면 이 상황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냐라는 거죠. 이건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셀러가 클로징 데이트를 바꾸는데 바이어 모르게 일방적으로 바꾸는 건 말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클로징 데이트를 바꿔서 다시 바이어에게 당연히 이 사실을 공개해야겠죠. 그럼 이게 어떤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냐면 이게 카운터 오퍼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바이어 입장에서도 이 클로징 데이트이 리즈너블한지, 본인이 이 내 론을 받고 모든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니까 카운터 오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부합하는 저희가 앤서를 좀 찾아보면 The seller's change to the closing date is considered counteroffer. 그죠? Which voids the original offer. counteroffer는 항상 뭘 합니까? 원래 기존의 바이어가 제시했던 혹은 상대방이 제시했던 offer를 void, 무효화합니다. 무효화되고 셀러가 제시하는 새로운 closing date의 counteroffer이 이제 standing offe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네요. The total liability of the recovery fund in any one transaction. 자, recovery fund가 뭡니까? recovery fund는 캘리포니아 DRE에서 이제 운용하는 펀드인데요. 여기 에이전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셀러가 있다라고 합시다. 이 에이전트가 셀러를 대변해서 집을 판매했는데 너무 무능해서 이 집을 파는 과정에서 셀러한테 실제적으로 어떤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셀러는 누군가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에이전트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뭐 가진 자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DRE에서 본인들이 라이센스를 제공한 에이전트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펀드가 리커버리 펀드예요. 그래서 한 번 잘못할 때마다 맥시멈으로 이 리커버리 펀드가 커버해 줄 수 있는 금액은 5만 불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리커버리 펀드가 무엇인지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Under a net lease, who is liable for payment of insurance and repairs? 자, net lease가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데 net가 이제 그물이잖아요. 이 그물에 온갖 것들이 다 붙어 있는 겁니다. 뭐 렌트, property tax, insurance 이거를 전부 다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테넌트가 부담하는 거예요. 테넌트가 좀 일반적인 아파트 렌트랑은 다르죠. 아파트 렌트는 이제 렌트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 테넌트가 이 모든 것들을 부담하는 상황은 이런 일반적인 레지던셜 렌트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고요. 하지만 넷 리스는 테넌트, 즉 레시가 이 모든 것들, including insurance and repair, 모든 것들을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tenant is delinquent. 지금 렌트를 안 내고 있죠. The landlord should.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집 주인이 이 테넌트를 쫓아낼 수 있습니까? 법으로 쫓아낼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경찰을 불러서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랜드로드가 진행할 수 있는, 밟을 수 있는 유일한 수순은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법원으로.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이 리스를 주고 하는 이런 과정 중에서 이 집주인이 상당히 좀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Lease for less than 1 year. 자,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1년을 기준으로 미만은 구두 계약도 성립합니다. 근데 1년 이상의 계약이 되면 이건 무조건 서면으로 계약을 해야 돼요. written으로. 그래서 리스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oral, 구두로도 계약이 가능하다.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is true? Property managers are required to be licensed in most states. Percentage leases are illegal in many states. An unlicensed person may solicit tenants. solicit은 이제 가서 막 구하는 거죠. 들어와. For several properties, provided that she works for a licensed property manager. Property managers do not negotiate leases. 자, property manager는요, 여러분들 이 salesperson license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license가 필요하다. 자, 10번. Jack is trying to convince Mary to sell her property in her neighborhood because it is changing due to the influx of people of other ethnic background. 자, 야, 여기 봐봐. 지금 저 타 인종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 너가 집을 팔아야겠니? 당연히 팔아야겠지. 집값이 떨어질 거 아니야. 뭐 집값이 떨어진다는 말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이 패닉을 조장해서 집을 팔게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바로
blockbusting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건 terminology question이죠. A real estate agent represents both the buyer and the seller in a transaction. What must the agent do to comply with California law? 여러분, 바이어와 셀러를 동시에 대변하는 것은 저희가 dual agency라고 해요. 그리고 dual agency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타주에서는 안 되는 주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어랑 셀러를 둘 다 동시에 대변하면 이거 약간 한쪽을 더 favor 하고 다른 한쪽을 take advantage 할 확률이 높지 않나? 이래서 이제 이걸 아예 그냥 미연에 방치해 버리는 거죠.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가능해요. 어떤 조건 하에 가능합니까? 무조건적으로 이 듀얼 에이전시 사실을 양쪽에 알리고 양쪽으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답이 A가 되겠죠. Disclose the dual agency to both parties and obtain their written consent. 자, 12번. One who receives real estate under a will. will이 뭐예요? 유언이죠. 유언을 통해서 할아버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A. escheaty. B. intestate. C. devise. D. bequeath. 보통 뭔가를 받거나 하는 그 주체를 저희가 영어로 어떤 식으로 일컫죠? 끝에 e나 or이 붙습니다. 그쵸? employee, employer.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하셔도 좀만 생각해 보시면 A 아니면 C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C인데요.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정답을 유추해 나가는 그 과정을 좀 공부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3번. A property in California is listed for sale as is. As is. Which of the following best describes the seller's legal obligations regarding property disclosure? 자, as is가 붙으면 이 집 그냥 있는 그대로 팝니다 라고 바이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뭐 고칠 생각 없어다. 그냥 이대로 팔 거야예요. 그러면 이렇게 파는 경우에 disclosure, 셀러가 마땅히 공개를 해야 되는 그 공개의 의무 관련해서는 셀러가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느냐. 일단 여러분 정답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as is로 팔더라도 셀러는 본인이 알고 있는 material fact, 즉 바이어의 입장에서 집을 사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사실적 정보들, 셀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사실적 정보들은 법으로 바이어들에게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s is가 붙느냐 안 붙느냐는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as is가 붙어도 이 모든 material fact는 법으로 셀러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뭐가 되겠어요? A 같은 경우는 seller is not required to disclose니까 답이 아니겠죠. Seller must disclose only major structural defect. 이런 큰 것만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material fact를 다 공개해야 돼요. The seller must disclose all known material defects regardless of the as-is condition. 정답은 이제 C가 되겠죠. 자, 계속 가봅시다. As far as its validity between grantor and grantee is concerned, a signed deed that is delivered but not dated, acknowledged, or recorded is. 자, 지금 이 deed, 증서가 grantor로부터 grantee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sign은 됐는데 이 날짜가 안 적혀 있고 acknowledge, record 이런 어떤 이 정부의 공적 문서화하는 acknowledge, recorded 갑자기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는데 공증받는 이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문서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deed가 valid,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여러 가지 충족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grantor, 넘겨주는 사람의 사인이 무조건 필요하다. 누가 누구한테 넘겨주는지 이름이 필요하다. 어떤 게 넘어가는 건지 그 오브젝트가 정확히 뭔지 legal description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하지만 date 그리고 공증을 받는 건 deed, 이 valid deed를 생성하는데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는 사인이 됐다라고 하니
공증을 받지 않고 날짜는 적혀 있지 않지만 이 deed는 valid한 deed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What is an insurance premium paid by the buyer to the lender in order to protect the lender from the default on a mortgage? 이거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렌더에서 돈을 이제 빌려주고 이 융자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융자를 받는 사람에게 들게 하는 보험이에요. 집을 사신 분이라면 이 PMI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렌더 입장에서 이 바이어가 위험해. 돈을 다 갚을 수 있을까? 인컴도 위험하고 막 다운페이도 너무 적게 냈어.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이 이 융자 금액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서 본인에게 피해가 왠지 올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그런 좀 위험군의 사람들에게는 뭐를 들게 합니까? 야, 이거 인슈런스 들어줘. 너가 혹시 돈 안 갚으면 여기서 우리가 피해받지 않게끔 보상을 해줄 거야. 근데 이 인슈런스는 너가 내. 그래도 괜찮으면 우리가 융자를 줄게. 이게 바로 PMI죠. 그래서 정답은 PMI입니다. 자, ad valorem tax. 이 ad valorem,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based on the value예요. 그러니까 집이나 차처럼 비싸면 비쌀수록 혹은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이 가치와 비례해서 텍스를 내는 거. 이거는 이제 ad valorem tax라고 하고요. 그래서 the value of the thing being taxed. 이 텍스를 지불하는 그 기반이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집의 value에 따라서 텍스가 결정된다. 이거를 저희가 ad valorem tax라고 합니다. The federal income tax exemption on the gain from the sale of a personal residence held long enough by a married couple. 자, 여러분, personal residence를 거주는 2년, 보유는 5년 이상 하면 텍스를 이 exemption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들이 50만 불에 사셨는데 이게 1밀리언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지금 캐피럴 게인이 얼마예요? 캐피럴 게인이 50만 불이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캐피럴 게인에 대한 텍스를 내야 돼요. 주식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서 대박을 쳐서 이득을 봤으면 그 이득에 대한 텍스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5년 이상 내가 이것을 보유했다라고 하고 이 집이 퍼스널 레지던스였다면 커플에게 우선 개인에게는 25만 불까지 캐피럴 게인에 대한 텍스를 면해 줍니다. 개인일 때. 근데 지금 커플이잖아요. 그럼 곱하기 2 하면 얼마까지 제할 수 있는 거예요? 50만 불까지 제할 수 있는 겁니다. Appraiser Joe wanted to determine the amount of economic obsolescence suffered by a commercial property. Which of the following is most relevant to economic obsolescence? 근데 이 economic obsolescence는 뭐였냐면요. 집값이 depreciate, 하락하는 것을 뜻했어요. 자, 집값이 왜 하락합니까? 이 economic obsolescence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집이 여기 있는데 갑자기 바로 옆에 공항을 짓는데 그러면 맨날 비행기 뜨고 지고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값은 하락하겠죠. 이런 요소들을 저희가 economic obsolescence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적 요인. 그러면 자, 이 지금 주어진 answer choice 중에서 여러분들이 외부 요인을 지금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보면 Is the rental schedule of the building equitably charged to the tenant? 지금 테넌트들을 우리가 잘 고려를 해서 이 렌털 스케줄을 돌리고 있는가? 렌트를 잘 우리가 이 charge하고 있는가? 이거는 뭐 외부적인 요인은 아니죠. 내부적인 요인이니까. Are the tenants in the neighborhood prospering? 자, 이거는 지금 내가 이 속해 있는 부동산의 네이버후드의 상태를 살피는 거죠. 만약에 네이버들이 막 다 죽어가. 상권도 죽어가고 막 사람들도 뭐 집 관리도 안 하고 개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로 간주되겠어요? 이게 바로 이제 economic obsolescence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economic obsolescence를 이 appraiser 조가 지금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뭐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neighborhood의 상태를 제대로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B가 되고요. 자, 19번 볼게요. What is the name of an appointed official who estimates the value of real property for taxing purposes? 자, 집 tax purpose, property tax를 매기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책정이 돼야 되냐면 집값이 먼저 책정이 돼야 됩니다. 정부에서 사람이 나와서 조금 더 official하게 책정하는 그 집값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와서 집값을 책정하는 정부 official을 저희가 assessor이라고 합니다. 자, question 20. Although a title insurance policy does cover the risk of loss for many reasons, which of the following risks is not covered in a title insurance? 자, title insurance는 여러분 이 어떤 명의 혹은 이 집의 타이틀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커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명의 관련돼서 내가 이거 명의 관련돼 갖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막 딴 사람도 자기가 집주인이라고 막 이걸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명의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골치 아픈.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방지하고 집주인을 보호해 주는 걸 저희가 타이틀 인슈런스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 기분 중에서 타이틀 인슈런스 폴리시가 커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 딱 보시면 타이틀과 관계없는 뭐가 있어요? C가 있죠. C는 뭐예요? zoning ordinance, regulation. 이거는 타이틀 문제가 아니라 뭐 문제예요? 이건 정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regulate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타이틀 인슈런스에서 커버해 줄 수는 없죠. The practice of purchasing real estate using a small amount of your own money and large portion of borrowed fund. 내 돈을 조금만 내고 남의 돈을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책 제목도 있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leverag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은데요. 뭐 문제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문제의 답은 leverage입니다. What document does a trustee record after being notified by the lender of trustor's non-payment? 여러분, 이 지금 trustee, trustor, 렌더 이거 꼭 아셔야 되는 거죠. 자, trustee 제3자입니다. 이 융자를 받는 이 시스템에서 관련되어 있는 제3자예요. 렌더 누굽니까? 돈 빌려주는 사람이고요. 트러스터 누구예요? 융자를 받은 사람입니다. 융자를 받은 이가 돈을 못 갚아. 그러면 렌더가 트러스티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야, 얘 돈 지금 계속 디폴트 나고 있어. 그럼 트러스티가 뭐를 발행합니까? Notice of Default를 발행합니다. 이게 뭐의 시작이에요? 계속해서 못 갚으면 이제 집을 foreclose 할 수 있는 이 모든 프로세스의 시작인 거죠. 다음 문제 볼게요. How much time after the buyer signs the loan application does the lender have to provide a good faith estimate of closing cost? 자, RESPA requirement인데 여러분 RESPA는 법안이죠. 무슨 법안이에요? 야, 너네 closing cost 제대로 다 공개해 이겁니다. 클로징 커스트가 뭐예요?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클로징 데이트 있잖아요. 이 클로징과 관련해서 뭘 받냐면 커스트를 받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받은 융자는 얼마고 앞으로 지불해야 되는 돈은 얼마고. 근데 이 과정에서 내가 적어도 정확하게 내가 앞으로 30년 동안 갚아야 되는 돈 혹은 좀 더 빠르게 갚아야 되는 돈들이 정확하게 이만큼이구나를 알고 클로즈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이게 이제 법으로 이렇게 제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렌더들이 자꾸 장난을 치는 거죠. 나중에 와갖고 야 이거 좀 더 내야 돼. 조금씩. 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값이라는 거 아니냐 해서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징 커스트를 꼭 법으로 공개해라가 바로 레스파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론 애플리케이션을 내면 너 대략적으로 이 정도를 클로징 할 때 내야 될 거야 를 3일 내에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 business days 정답이 되는 거고요. The lower the loan to value, loan to value. 자, 일단 이거를 저희가 좀 이해를 해보면 loan to value가 낮다라는 건요, 집 값에 비해서 받은 융자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융자가 적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낸 돈이 많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lower the loan to value ratio. loan to LTV가 낮을수록 뭐를 많이 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운 페이를 많이 한 거죠. Which organization is the largest purchaser of home loans in the secondary market and serves to stimulate the home ownership? 돈은 계속 돌아야 됩니다. 돈은 돌아야 돼요. 해서 누군가가 집을 사고 렌더가 이 사람에게 뭐 예를 들어서 1밀리언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렌더는 뭘 받아요? 증서를 받죠. 1밀리언을 갚겠다라는 증서. 근데 그 증서만 갖고 있으면 렌더 입장에서는 돈을 어디서 또 충당해? 어디서 받아와야 또 누군가한테 론을 내주고 돈이 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증서를 이제 사주고 돈을 또 제공해주는 그 secondary mortgage market이 있었죠. secondary mortgage market에서 가장 이 집 증서를 잘 사주는 사람이 누구냐 혹은 기관이 누구냐 바로 FNMA, 페니메라고 했고요. 그래서 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입니다. 오케이. What is the purpose of the 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s Act? 자, RESPA. 아까 다 말씀드렸죠. RESPA의 목적이 뭐였어요? 바이어와 셀러를 보호하고 정확한 클로징 코스트를 정확하게 공개해라. Provide buyers and sellers with disclosures regarding settlement cost. 정답이 딱 A에 있네요. What is the mortgage clause that allows a lender the right to demand immediate payment of a mortgage? 자,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 당장 모든 융자금을 다 갚아. 이게 뭐예요? 이 클로즈, 이 조항을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acceleration clause라고 합니다. accelerate, 빨리. 너 이거 이렇게 되면 론 그냥 다 갚아. 뭐 예를 들어서 너 디폴트 했어? 다 갚아. 이런 것들을 이제 acceleration clause라고 하는 거예요. It would be to the advantage of the lending institutions to waive prepayment penalties when which of the following is occurring. 여러분, prepayment penalty가 뭐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융자를 받았는데 돈을 너무 빨리 갚아버렸어. 렌더 입장에서는 이자를 더 받아야 되는데 제가 너무 빨리 갚아서 이 이자에서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페널티를 먹이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 프리 페널티를 어플라이하지 않을 때는 언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프리 페널티를 먹이지 않는 게 렌더한테 좋을 경우는 렌더가 돈이 빨리 필요한 경우. 돈이 빨리 필요한 경우는 뭐예요? 그만큼 집이 미친 듯이 팔리고 있다는 거죠. 융자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돈을 얘가 빨리 갚아서 이자를 못 받는 건 있지만 차라리 누군가한테 또 론을 주고 거기서 이 이득을 취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장사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프리페이먼트 페널티를 렌더 측에서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을 찾아보시면 funds are short. 돈은 없고 demand는 high일 때. 돈 너무 부족한데 론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넘쳐 흘러. 이럴 때는 뭐라고요? 이럴 때는 프리페이먼트 페널티가 존재할 필요가 없죠. What is the court order called directing the sheriff to sell real property to satisfy a judgment? 자, 법원에서 셰리프한테 이거 이렇게 진행해 라는 걸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한국말로는 법원 영장이라고 하죠. 이 영장을 영어로는 writ of execution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If a borrower must pay $6,000 for points on a $150,000 loan, how many points is the lender charging for this loan? 여러분, 디스카운트 포인트가 뭐였어요? 원금의 1%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자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 처음에 돈을 한 번에 좀 큰 돈을 내는 거죠. 내가 지금 이만큼 낼게. 이자율을 좀 낮춰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얼마를 냈냐면 포인트를 위해서 6,000불을 냈대요. 자, 먼저 1포인트는 1%라고 했어요. 여러분, 15만 불의 1%는 뭐예요? 1,500불입니다. 근데 1포인트가 1,500불인데 지금 6,000불을 냈다라고 하니 곱하기 4잖아요. 그럼 몇 포인트겠어요? 4포인트겠죠.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여러분, 이 제가 마지막 문제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캘리포니아 시험에는 매스가 안 나옵니다. 수학 포션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디스카운트 포인트가 뭔지, 1%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이 개념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